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일 미세먼지에 시달리셨을 텐데 첫 뉴스도 미세먼지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제주의 한라산도 사라졌습니다. 미세먼지 청정구역에 속했던 제주도에도 사상 첫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지난 1월 14일에도 제주는 미세먼지 습격을 피해갔는데 오늘은 대기질 지도에서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 OECD에서 가장 탁한 도시 100군데 가운데 44군데를 우리나라 도시가 차지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에서 시작했고 지난달 기록된 일평균 최고 농도 129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후면 또다시 역대 최고 농도가 기록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윤영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광화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광화문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35 마이크로그램부터 나쁨 수준인데 이 기준을 3배 가까이 넘긴 겁니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퇴근 시간을 조금 넘긴 이 시간이지만 평소 사람이 붐비는 이 세종대로 사거리의 횡단보도에는 인적이 부쩍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길 끝에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건물 주변이 뿌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을 켰는데도 을신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밤에도 아무튼 흐릿하게 보이는군요. 오늘 공기질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자정까지 수치를 집계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후 7시까지 서울의 일평균 농도는 그러니까 청주 일평균 농도로 계산을 하는데 7시 일평균 서울의 일평균 농도가 14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 중입니다. 물론 일평균 시간당 평균 농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어제도 밤늦게부터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록 경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개까지 한 몫을 했죠. 네, 요즘 자주 또 그리고 짙게 안개가 자주 낀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짙은 안개가 역시 초미세먼지 송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 스모그뿐 아니라 서해 수증기 역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요. 이 때문에 습도도 높아지고 안개도 더 자주 낍니다. 초미세먼지나 화학물질 입자들은 공기 중 물방울에 잘 달라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깔려있던 오염물질까지 들러붙어 올라오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기 중 물질이 화학물질을 강하게 일으키는데 이렇게 2차 생성된 초미세먼지도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청정구역으로 알려졌던 제주나 또 강원도 동해안 역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전국의 표정을 오효정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안도 오늘 하루 더 이상 미세먼지 청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영서 북부지방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인천 송도의 높은 건물들이 만들어내던 스카이라인은 뿌연 하늘에 온통 묻혔습니다. 대전 엑스포다리는 색깔을 알아보기 어렵고 한비탑도 형태가 희미합니다. 호남과 충북, 경기 등 서쪽 지방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시민들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로 무장한 시민들은 부쩍 늘었습니다. 주차장엔 홀수 차량만 보입니다. 오늘은 유별나. 오늘이 지금 안경을 써도 눈이 좀 따끔따끔할 때가 있어요. 어제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공기청정기가 켜진 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학교의 실외 수업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니까 세제곱미터당 133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개별 학교가 수업을 조정하고 임시 휴업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안개까지 겹쳐 가시거리가 떨어지자 광주와 전남, 제주에선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또 목포항에선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선 예정됐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도 취소됐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윤영탁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레쯤 이게 해소될 거라고는 하는데 그럼 내일도 오늘만큼 나쁩니까?
네, 일단 오늘 오후 5시에 예보된 내용을 보시면 오늘도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6일 연속 진행됩니다. 조금 전 환경부 대기질 예측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에 점차 흩어져서 모레는 일시적으로 대기질 상태가 회복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예보는 모레 역시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는 저희가 접했는데 그 예보가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 마스크는 이제 생활 필수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실험을 해봤더니 한 번만 써도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서 다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목이나 눈이 따갑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이 입자들을 실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용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 안에 걸러진 입자들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는 보통 4겹으로 돼 있습니다. 입에 직접 닿는 안쪽 면과 바깥쪽 면, 그 사이에 있는 정전기 필터 2겹입니다. 미세먼지는 정전기 필터가 걸러냅니다. 취재진은 얼마 전 오늘처럼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던 날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 마스크에 공기를 통과시켰습니다. 분당 16.7리터, 성인 1명이 1분에 들이마시는 양을 감안해 세운 기준입니다. 이 상태로 3시간 동안 밖에 둔 뒤 정전기 필터를 꺼내 1000배 확대해봤습니다. 깨끗했던 섬유질에 다닥다닥 달라붙은 먼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들은 물론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2.5마이크로미터 크기 먼지도 보입니다. 미세먼지로 오염이 많이 돼 마스크를 다시 쓰기 어렵게 된 겁니다. 정전기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극격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새로운 어떤 그런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중간에 있는 필터입니다. 바깥면과 안쪽 면은 먼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면으로만 된 부분은 미세먼지를 거르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겹에 먼지가 가장 들러붙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반 면 마스크가 아닌 필터 기능이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라고 조언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전 세계 73개 나라 3,000개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2018년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WHO 권고치는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인데 지난해 한국은 그보다 2배가 넘는 24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세계 73개 나라 가운데 27번째입니다. 선진국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만 따져보면 칠레에 이어서 2번째로 나쁩니다. 더 놀라운 건 OECD 회원국에 속한 도시 중에선 공기질이 나쁜 100개 도시 가운데 44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많죠. 오늘은 너무 공기가 나빠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에어비주얼의 실시간 공기질을 보면 지금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OECD 국가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옆 나라 중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1000개 도시를 대기질이 안 좋은 순으로 세웠을 때 앞쪽 100곳 가운데 50여 곳이 중국 도시입니다. 특히 중국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의 의지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텐진 216, 인커우 220, 선양 199 마이크로그램. 오늘 오후 중국 동북지방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곳곳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거나 육박했습니다. 베이징도 이른 오전 216 마이크로그램까지 솟구쳤습니다.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은 물론 중국 수도권 징진지까지 6등급의 대기질 지수 중 2번째로 높은 5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징진지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을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지역에 따라 대기질은 차츰 개선됐다. 주 후반 다시 악화될 거란 예보도 나왔습니다. 중국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대기오염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今年二氧化硫氮氧化物排放量要下降3%，重点地区细颗粒物 PM2.5 浓度继续下降。 2017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0% 이상 낮췄다던 2018년 성과가 올해는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공식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징진지와 인근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기준으론 평균 13% 상승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3대 오염원으로 공업과 석탄 자동차를 지목하며 정비 강화를 강조했지만 오염 저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1월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 요인이 80%에 육박했다.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조 장관은 최근 중국 출장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중국 측에 전달하며 항의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불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의 참석 결과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월 발생했던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중국 요인이 80%에 달했다며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보 시스템을 갖추는 등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청와대 보고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살수차를 확대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수도권에선 내일도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서울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죠. 그런데 이 5등급 차량 운행을 1년 내내 막아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건데 서울 이외 지역은 이마저도 안 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 민간 부문의 참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서울만 또 2.5톤 이상의 차량만 해당됩니다. 5등급 차량 모두를 1년 내내 못 다니게 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동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16.3% 줄어들었습니다. 4등급까지 확대하면 27.8%까지 떨어집니다. 다른 오염 배출원까지 포함해 서울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6에서 10%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로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진 않습니다. 서울에선 한때 수송 부문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을 넘었지만 최근 들어 난방 발전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전체 76%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공기가 좋아지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1위가 제각기 달라 맞춤형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곤 조례를 만든 곳도 없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전국에 걸친 민간 2부제와 민간 사업장 규제가 추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자발적 참여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